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5월 10일 금요 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2주차 부산 경마 월초 편성답지 않게 상당히 혼전도가 극심한데요. 이 혼전이라 함은 한 경주의 능력마들이 또한 입상 도적마들이 다수 이 포진한 경주도 혼전이지만 이번 금요 부산 경마의 특징은요. 현 등급의 기복마들이 한 경주에 대거 몰려서 그 혼전도를 극심하게 하는 편성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혼전 편성, 기복마 편성도 낱낱이 분석을 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의원, 백동일 의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6번 한센드림이란 말을 중심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안쪽 게이트의 이점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선행 가능성 매우 높고 선행 나서면 경주를 자기 페이스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겠습니다. 7번 영광의 천하도 앞전에서 장훈 결을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11번 오터소닉도 주폭 자체는 2주 만에 출전하고 있지만 전혀 이상 없는 모습이라서 이 마필 역시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데요.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8번 에버챔피언의 선정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구도고요. 자, 안쪽에 2번 썬데이 글로리입니다.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해왔고요. 뚜렷하게 힘들어찬 면모를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뛰려는 투지가 한 단계 향상된 마필로서 이번에 늘어난 거리에서도 당연히 전개 2점과 상승세를 이어나갈 6번 브레이브 킹덤이 되겠습니다. 승급 전에 2.5km 감량 혜택까지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할 9번 라피도맨이 되겠고요. 헐리 판타지는 훈련 패턴 계속 좋아지면서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동의하고 있고 7번 베이킹즈라는 말이 직전 늦발에 어떤 악재도 극복한 만큼 정상 출발 선위권에서 자리 잡아준다면 충분히 상태 살아난 만큼 도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편성에서 기본 능력 갖춘 다이나믹 루키의 전개 2점이라면 또 훈련 상태 양호한 모습이라면 충분히 승급전에서도 연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믿고 중심마로 강조드립니다. 4번 찬란한 미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절정형의 경기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해볼 만한 단촐한 편성 만난 만큼 2등급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안정적인 준비를 마쳤던 1번마 스마트 모드 승급 전에 거리가 늘었지만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마필들의 여유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 마필의 성장 가능성, 성장세에 좀 더 믿음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복병으로는 이번 수처작주라는 말, 이번 경기 2번 게이트에서 만약에 선행을 나선다면 얼마든지 복병으로서의 역할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했고 5번 반제요정은 정상 출발만 해낸다면 얼마든지 중소발에서 여유 있는 선행이 가능한 말로 판단이 되고 충분히 추임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단거리 검증 전력도 있고요. 꾸준하게 힘들어찬 면모로 이번에 변화의 기대치가 높은 시네마도 있습니다. 거기에 데뷔전 치료는 출중한 능력을 보유한 신마에게도 관심이 가는 레이스입니다. 최단 거리 레이스이니만큼 역시나 1경주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입상 성패가 가를 듯한데요. 자, 다음 2경주와 분할된 이 1경주는요. 자,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경주는 제가 준비한 경주입니다. 2주차 금요경마 포문을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12마리 나오는 출전 구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분명히 결과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구도입니다. 선행권에 나서는 마필들 그리고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 분명하지만 그 두 마필 모두가 여력감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가 전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두 마필의 믿음보다는 그 틈을 따라갈 수 있는 변화 세력을 가지고서 강하게 인사드리는 구도입니다. 바로 안쪽에 있는 2번마 최강 보스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주행심사부터 추진을 해서 모래를 맞았을 때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주폭 자체는 모래를 피했을 때도 여유가 많았고요. 데뷔 이후 1300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직전의 경주도 발주가 좋지를 못했던 과정에서 인코스 강한 추진 속에 좀 무리하다 싶은 추진 속에서 선두권을 공략해 나섰었고요. 직선 구간 초반에 무리했던 운영 때문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안정감은 충분히 보여줬다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인 강한 상대들과 만났다라면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기 힘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거리 자체가 1000m로 줄어든 상황에서 선행권 자체가 경합이 불가피하다라면 최근 꾸준하게 변화를 위해 노력을 했었던 그리고 줄어든 거리가 유리한 훈련시 성과가 좋았던 이번 최강 보스를 가장 강조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선 4번 마 초동대장 그리고 6번 마 바람과 구름 그리고 안쪽 1번 마 메이저 가이를 우선 주목해야 될 편성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번 마 초동대장 같은 경우는 34마 신차 1300m에 도전을 해서 능력 부진 실격도 받았었고 외측 기대는 악벽도 보였었고 아쉬움도 남겼습니다만 최근 1000m에 도전을 해서 순간 스피드에 대한 변화는 충분히 보여줬다 평가를 할 수 있겠죠. 2월 달의 경주도 중앙에서 근소하게 선두권을 나서면서 또한 직전의 경주는 선행을 나선 이후에도 상대 마필과 시종 경합성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은 이번 경주 좀 더 안쪽 들어온 게이트 상대보다 안쪽 들어온 게이트는 좀 더 유리하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6번 마 바람과 구름이란 마필이 진입 불량 때문에 좀 고생은 했지만 실전에서의 성과도 좋았던 모습이기도 하고요. 직전도 외선에서 좀 가볍게 선두권을 나설 만큼 스피드만큼 월등해서 이 마필이 먼저 선행을 나서도 할 말이 없는 구도예요. 선행에 성공하는 조건이라면 6번 바람과 구름도 역시 가치가 큽니다. 신의 전력인 1번 마 메이저 가이란 마필 자체가 골마겸 때문에 2번 만에 주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만 통과했던 시점에서는 시종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선입권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던가 직선에서 모래를 맞고 보여줬던 그 반응 자체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주퍽에 힘이 붙고 있는 훈련 성과가 좋았던 1번 마 메이저 가이도 데뷔전이지만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경주 자체에서는요. 선행권에 대한 경합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측을 그 틈을 깨줄 수 있는 선입권의 세력 2번 마 최강 보스를 좀 더 강조드리는 오늘의 경주입니다. 백동일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중심마들에 대한 생각들이 워낙 지금 비슷합니다. 우선 언급해 주신 중심마를 언급해 주신 이번 최강보스 저 역시 높이 평가하는데 저는 그 말도 높게 평가하지만 4번 초동대장이란 말도 높게 평가합니다. 3번 용호라는 말이 이제 초반 스피드는 갖고 있는데 뒷심 자체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고 직전 경주에 최선의 어떤 스피드를 발휘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4번 초동대장의 모습이라면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1000m에서 선행을 나선다면 지금의 컨디션이라면 버틸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6번 바람과 구름 같은 경우는 안쪽에 빠른 말 2마리 정도 있지만 보여준 모습상 앞선에서 경쟁력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고 이번 최강보스 말씀 잘해주셨는데 데뷔전에서 고개 들면서 늦발했고 내측으로 기대면서 직전에도 출발 망쳤는데 중속으로 선행 나갔습니다. 200m 거의 전까지는 버텨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300m가 줄어든 지금 1000m 경주입니다. 주행심사처럼 선입 후 뒷심발이까지 가능한 말이기 때문에 최적 전개로 뒷심발이 가능한 말로 판단합니다. 7번 뷰티풀 코리아는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이 스피드는 보여줬는데 뒷심이 이제 지구력에 약점이 있어서 직전 경주 이후에 연습 주행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는 3코너까지는 계속 당기면서 주행을 했습니다. 추진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당기면서 스피드가 그만큼 갖고 있는 말인데 차분하게 만드는 연습했고 결승주로에서는 아예 잡고만 왔는데 스스로 뛰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주가 앞서 언급한 3마리의 말들이 앞서 있다는 거 저 역시 백동희 형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나머지 말들의 빈틈을 노려볼 수 있는 말로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7번 뷰티풀 코리아의 복병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좋은 부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7번 뷰티풀 코리아는 정확하게 최승진 위원님께서 봐주신 것 같아요. 스피드감을 보였던 전력이기도 하고요. 마필 자체가 이제 12월부터 4월달까지 휴양 공백이 있었었죠. 그 휴양 기간 동안 마방 29조에서 7조로 이적도 있었었고요. 스피드감이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가 짧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습 주행 당시 외선에서 발주를 받고 나서 의도적으로 제어성 말머리를 하면서도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 상대적으로 흥미 깊게 저도 봤었던 마필이었어요. 또한 훈련 성과도 생각 이상으로 좋았다는 점도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마필들에 비해서 보여준 걸음의 여유나 아직까지 그 전개적인 이점이 좀 밀려있다는 단점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복병권의 마필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전력이라는 것을 저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당일 마필의 상태라든가 상대 조건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의 복병 마필이라는 것을 동의해보고 싶네요. 네, 7번 뷰티풀 코리아에 대한 복병 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최단거리 레이스 보여준 순발력 액면의 선두력을 보면은 4번 초동 대장과 6번 바람의 구름이
빠르게 앞선을 지배할 텐데 당일 주로가 가볍고 두 마필이 4번과 6번이 경합을 안 한다라면은 6번 바람과 구름, 4번 초동대장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만 경마 그렇게 쉽게 끝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6번 바람과 구름은 지난 3월 29일 날 첫 입상을 차지할 때 강공선행 격전이 주요했고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10번 게이트 외곽에서 다소 무리한 듯 선행 받아냈고 다소간 타마필의 압박을 받고 무뎌진 아쉬움 3착이 있었죠.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들어왔고 압박 선행 조건도 어느 정도 직전에 가능성을 엿보였기에 6번 바람과 구름이 선행을 받아내는 조건에서는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자, 신마 중에서는 1번 메이저 가이가 좋아 보여요. 주행심사 4월 20일 날 통과할 때 백동일 의원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시종 내측에서 모래를 맞아가면서도 자, 근성, 투지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아주 좋은 걸음을 보였습니다. 마체가 얇고 주폭이 좁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단 거리에서 근성과 투지를 겸비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신마로 요 1번 메이저 가이를 말씀드립니다. 이 모마는 과거 서울에서 2등급까지 올라갔던 메이저 걸. 자, 1번 메이저 가이의 목의 혈통도 그리 나빠 보이진 않네요. 여기에 4번 초동대장이 직전에 경합 선두 레이스에서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고 2번 추강보스도 얼마든지 앞선을 지배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망사가면 승인장구 착용을 했고 이번에 이제 선행을 나서지 못한 조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자, 신마 한두가 더 눈에 띄네요. 바로 10번 서강여제입니다. 주행심사 2번 만에 통과했는데 두 번째 주행심사 때는 선두력이 상당히 보강됐고 선두 외곽에서 적극 레이스를 펼치며 직선에서 다소 내측 기대는 악벽을 잡아주면서 여유 있게 통과한 전력입니다. 이 10번 서강여제의 모마는 2011년도에 브리저즈컵 깜짝 2착 입상을 했던 싱하입니다. 자, 그 싱하라는 말도 데뷔 초부터 상당히 단거리에 강점을 보였던 그 목의 싱하의 자마 요 10번 서강여제 부마는 매니피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이 신마 중에 하나가 10번 서강여제가 되겠는데 이 백동일 의원 10번 서강여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최성진 의원님하고 이제 MC께서 이제 정확하게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어요. 이제 앞서 소개했던 메이저 가이라든가 최강보스, 초등대장, 바람과 구름이 4강 구도가 될 거고 그 외에 이제 두 마리 마필을 굳이 뽑아야 된다라면은 말씀해 주셨던 뷰티풀 코리아가 있고 외곽에 있는 10번마 서강여제가 있습니다. 이외의 마필들의 능력치나 전개치 변화의 폭이 좀 크지 않았다라고 좀 동의를 해보고 싶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10번 서강여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죠. 스피드가 나쁘진 않았어요. 가담하는 스피드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안쪽에 있는 4번 초동대장이라든가 바람과 구름을 넘어설 수 있는 스피드인가를 고민해봤을 때는 그건 아니다라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고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마필 자체가 조금씩 직선에서 기대는 것을 어차피 뛰어보진 않은 신의 마필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어떤 변화를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댔던 모습을 이미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좀 단점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 마필의 단점을 포인하고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훈련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좋아요. 그 부분이 계속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6번과 7번과 10번 두 마필의 복병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7번 쪽이 좀 더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10번 서강여제는 한 번쯤은 좀 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아 보이는 전력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신중을 좀 기해야 될 1경주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를 이 시네마 경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조심스레 접근을 해야겠는데요. 그만큼 접전구도. 네, 부산 1경주는요. 선두력 보강됐고 적절한 승인장구 착용, 게이트 이점도 있죠. 2번 최강 보스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거리 10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2경주는 앞전 1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6등급 1000m 레이스고요. 별정 A 조건.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 높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또한 이미 최단거리 실전 검증을 받은 전력 중에 최근에 강편성 구도 또한 늘어난 거리에서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도 이번에 내린 거리 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역시 1경주와 더불어 요 2경주도 인기만 접전 레이스가 예측이 되는 구도인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집중 분석 경주 부산 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눈에 띄는 말은 5번 유킨이라는 말입니다.
줄어든 거리가 매우 유리한 말로 판단되는 스피드형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0m 경주를 이미 치렀었는데 그 경주들을 보면 선입 후에 뒷심바리까지 1000m에서만큼은 해내는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양호한 컨디션이라면 줄어든 거리에서 그것도 게이트 2점 최적 선입 전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력한 입상 후보로 손색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은 이번 경주 데뷔전을 갖는 신마 안쪽에 있는 이번 차지파워입니다. 운 좋게 뚜렷한 강자가 없는 편성을 잘 만났습니다. 주행 심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추진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어느 정도 걸음을 감추는 그런 주행 심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빠릿한 순발력 보여주면서 앞선 선행마 옆에 가담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것 이상의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게이트 2점이라면 앞선 강공 버티기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쪽에 있는 1번 데너레스 이지도 훈련 시에 성과가 좋아 보이는 말인데 직전 경주는 충돌하면서 출발을 삐끗했습니다. 자리 못 잡고 늦출했는데 말씀드렸지만 훈련 모습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게이트 2점 최적 선입 조심해야 될 말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 황금빛 마생이란 말도 가능성 충분한 말입니다. 오른쪽 발굽질환 때문에 주기가 길어졌을 뿐 4월부터 훈련 재개했을 때 전혀 이상 없는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 발휘 가능하고 이번 경주 지구력 검증 안 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추임력으로 경쟁력 가능성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짧은 거리가 유리하고 최근 컨디션 매우 양호한 5번 유킨을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긴 한데 중심 마필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구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이번만 차지 파워라는 마필 자체가 능력 미달 때문에 2번 만에 통과를 했지만 통과했던 시점의 여유감 자체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폐했던 걸음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중앙에서 하변 동료 속에서 2선 외곽까지 가담을 했고 직선 구간에서 또 무리 없이 상당히 여유감이 좋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한 상대를 피했다는 거겠죠. 훈련 시 성과도 나쁘지 않았던 차지 파워라면 데뷔전 바로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저는 좀 더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5번만 유킨 같은 경우도 개인 대회 여파가 살짝 있었던 모습은 있었지만 심했던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휴양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줄어든 1000m가 유리하다는 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1번 데너리스 이지 직전 충돌 피해. 근데 조금은 생각이 다른 게 훈련 시 성과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보는 시각에 좀 차이가 있다라 할까요? 우선 기본 능력 자체가 스피드를 갖춘 전력이라서 1번 데너리스 이지도 무시할 수 없는 편성은 분명하다. 동의하겠습니다. 이마필은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나요? 복병이 될 수 있다라면 이마필이 전 가장 좋아 보입니다. 4번 굿트렌드란 마필 자체인데 스피드감은 결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데뷔 이후 2번의 경주가 모두 불리했던 외선의 전개를 외선의 게이트를 부여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고전했던 전력이거든요. 직전에도 외선에서 이탈 자체는 분명히 빨랐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안쪽에 있던 마필들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혼자 무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고도 크게 돌고 와서도 직선 구간 기본 능력을 보여왔던 전력이에요. 게이트가 많이 안으로 당겨졌고 사실상 빠른 마필들은 외선에 한두 마리 정도는 분명히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이번에 그 정도의 무리한 운영이 아니라 선입 가담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 전력인데 4번 굿트렌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4번 굿트렌드가 백동일 의원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직전 경주 전개가 매우 어려웠다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줬을 때 가능성 있는 말이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5도의 마지막으로 배치하면서 가능성은 열어뒀는데 문제는 안쪽에 있는 2번 차지 파워라는 말이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더 나올 초반 스피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말이 선행을 나갈 경우에 아직 굿트렌드가 보여준 모습상 직전 경주 비록 전개가 꼬였다고 해도 그 전 경주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확실히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는 조건이라면 4번 굿트렌드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래서 당일 상태까지 감안해서 2번 차지 파워와 잘 비교를 해서 선행 나서는 말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위 등급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말이 선행을 나서서 유리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가에 상당히 핵심 포인트를 두셔야 되는데 자, 이번 차지 파워가 두 번째 주행 심사 때는 이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보이며 선행은 아니었고요. 외선 따라가며 4코너에서 선두 치고 나와서 직선에서 아주 잡고 여유 있는 걸음을 선보였던 한마디로 환골탈태한 두 번째 주행 심사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는 다소 발진 불량이 있었는데 확 바뀌었다라는 거죠. 게이트 안쪽 배정받았고 이번 차지 파워가 신마지만 상당히 완성도가
뚜렷하게 높아진 말로 보입니다. 훈련 상태감도 상당히 좋고요. 이번 차지 파워, 데뷔전 즉시 전력감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보여준 전력 중에서는 5번 뉴킨이 이미 1300m 거리까지 입상 전력이 있고 선두력에도 강점을 지닌 선두 선입형 마필로서 직전 경주는 다소 출발 후 추돌 여파도 있었고 이선 인코스 한 발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말들이요 내린 거리에서 선입견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이 충분히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죠. 5번 뉴킨이 되겠고요. 4번 굿 트렌드는 직전에 외곽 불리한 여건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런 말들이 게이트 안쪽 들어와 차분하게 힘 한 배 선입전 막판 한 발 충분히 올려붙일 수 있는 충분한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굿 트렌드. 여기 6번 황금빛 마스행도 우전 열제로 직전에 제외가 됐습니다만 이미 현등급에서 하이페이스 단거리 충분한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이죠. 6번 황금빛 마스행이 되겠고 또 한두 전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리안도 있어요. 바로 9번 스톨런 뷰티입니다. 이 말이 지난 4월 13일 날 주행심사 때는 이 발군의 승화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주도 레이스로 주행심사 1위로 여유있게 통과했던 전력인데 4월 26일 날 데뷔전 9번 스톨런 뷰티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선에서 경합을 했습니다. 선두 경합을 했고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래도 보여준 순발력이 은근히 좋은 마필이에요. 이번에 이제 망사 눈가면 승인자구 착용으로 이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고 나옵니다. 만에 안에 있을 모래 민감성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9번 스톨런 뷰티도 어찌됐든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으로 이번에 직전에 졸전을 만회할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보는데 최성진 의원 9번 스톨런 뷰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9번 스톨리온 뷰티가 주행 심사 때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전 관심을 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번 스톨리온 뷰티를 아직까지는 높게 평가를 못했던 이유가 주행 심사 시 너무 쉽게 선행을 나섰고 그리고 결승주로에서도 꽤 강한 추진을 계속 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직전 경주 선행도 못 나서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물론 전개가 썩 좋진 않았다는 부분은 감안하지만 이번 경주도 외곽 게이트고 직전 경주 저준주로에서 보여준 초반 스피드로는 아직 이 편성에서 선행을 확실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또다시 외곽 전개의 불리함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은 변화가 조금 더 필요한 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이경주는요. 거리 내렸고 선입권 인코스 끈끈한 전력이 기대가 되는 바로 5번 뉴킨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3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단거리 레이스 5등급 편성입니다. 절대 강자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며 직전에 입상했던 전력도 있지만 직전에 그야말로 전개 미스, 무리한 전개 운영으로 무너진 말도 있고 이 편성이 딱 잘 맞은 흐름, 이 편성이 정말 전개를 풀어내기에 수월해진 마필에게도 충분히 도전 기회가 있을 듯합니다. 일단 레이스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말이 4번 한라 황우. 자, 요 마필 그 안쪽에 2번 세크레 메모리가 있는데 일단 4번 한라 황우는 선두력의 강점을 지녔고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선행 강공 작전으로 지난 2월 달에 우승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승급 이후에 두 차례 경주 모두 많은 주목을 받고도 아쉬움을 남겼죠. 특히나 4번 한라 황우는 직전에 출발 후 추돌 여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밀어서 선행을 받았고 무리했죠. 그 포인트에서 무리한 만큼 막판에 걸음이 들나왔는데 자,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의 4번 한라 황우가 보여준 순간 스피드에 있어서는 앞선을 장악해 내리라 보고 있고요. 좀 더 수월해진 선행 주도 레이스 속에 4번 한라 황우가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입니다. 선행마 중에서는 4번 한라 황우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더욱 주목하는 말은 6번 럭키아델입니다. 과거 굴거념으로 병력 공백이 좀 길었던 말이죠. 한 2017년부터 1년여 공백이 있었습니다. 병력 여파 벗어나 공백 이후에 입상을 했던 전력도 있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승급 이후에 사실 강한 상대 구도 속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긴 했습니다. 최근에 4착, 3착. 특히나 직전 경주는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시종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하고도 막판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이고 있어요. 5등급 무대에서 6번 럭키아들이 계속해서 하이페이스 단거리에 적응 능력을 보이고 있고 외선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가능성을 내비쳤던 만큼 자, 이번에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게이트 상대적으로 안쪽 들어와 2선에서는 가장 유리하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6번 럭키아델 중심의 마필로 강조를 드립니다. 여기 10번 영성스타가 지난 1월에 호흡기 질환 때문에 약간 공백이 있었는데 완치가 된 듯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 보이더니 직전에 드디어 고대하던 첫 입상을 차지했던 10번 영성스타인데요. 직전 당시 인코스 최적 전개를 펼치며 다소 전기가 밀렸습니다만 재차 막판에 2위를 수성해내는 저력을 보였던 말입니다. 근성까지 한결 보강이 됐고요. 이번에 게이트 외곽 배정받았습니다만 10번 영성스타는 경합을 이겨내는 근성 그리고 초반에 자리 수월하게 선두 2선 자리 잡기에도 유리해진 편성 구도 속에 다시 한번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영성스타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 3번 유로 캡틴이 전형적인 참고 한 발수는 추입형 마필로 평가가 되는데 자, 과거 이제 그러한 전개로 최단 거리 입상 전력도 있고요. 한동안 늦발기도 있었고 다소 진로가 막혀서 전개 처져 아쉬운 전력도 보였습니다만 직전에 공백 이후 출전에 당시 최우미 인코스에서 전개를 펼치며 직선에서 모래 맞고 고개를 돌리며 주행 다소 이제 모래 민감한 이제 반응을 선보였던 말이 3번 유로 캡틴인데 그러고도 종반 끝걸음의 여력을 충분히 보였죠. 이번에 망사 눈가면 승인 장구를 착용을 했고요. 정상주기 들어왔고 선두 선입권이 치고받고 난타전 선두 선입권에서 이제 앞선이 몰락할 때 분명 막판에 한 발 더 써줄 수 있는 말이 이 3번 유로 캡틴으로 보입니다. 3번 유로 캡틴의 직선 한 발 역습까지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결국 부산 3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충분히 이 선에서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엿보였고 이번에 해볼 만한 편성 구도 만난 6번 럭키 아델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응원해보고 싶습니다만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경주가 될 것 같네요. 상당히 그만큼 편성 자체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이 좀 중요한 것도 경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MC께서는 럭키아들을 중심으로 선행권의 마필들과 이제 선취권의 마필들을 선택해 주신 거고 저는 선두권이 붕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운데 그 유리한 전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을 가지고서 좀 붙어보고 싶었던 구도예요. 6번만 럭키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점핑 출전을 해서 변화를 보이려고 했던 부분이 이제 높았던 부중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든 승급을 해내기 위해서였었는데 계속 좀 아쉬웠었죠. 직전 그 이전 1300과 직전의 1000m도 어떻게든 3위권 이상의 성적을 보이며 승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모습인데 3착을 좀 부여받고 또 승급에 실패를 했어요. 여기 이번 경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최선의 말머리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능력 자체는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영성스타는 직전에 이제 7번을 뛰면서 이제 첫 입상입니다. 매번 인기를 끌다가도 이제 그런 능력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전력인데 전개가 좋았다 할지라도 그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했다는 점.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마필인 것은 분명한데 훈련 성과가 여전히 우수하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전보다 오히려 이번의 모습이 좀 더 안정감을 보여주는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저는 이제 선입권을 따라갈 수 있는 전력 중에서는 5번 레이싱 길로프가 초반에 이제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아직까지 힘쓰는 포인트를 못 가져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1000m 앞선 자체가 경합이 일어날 수 있는 구도라면 오히려 이번 경주에서 선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고 싶고 9번만 모닝브라보까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두 마리 모두 모닝브라보로 저는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편하게 선행을 나선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외선에서 빠르게 가담을 하면서 외곽 선임을 선두권과 싸워주는 전개를 하면서도 근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마필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힘이 차고 있는 모습이죠. 직전에 3위권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필 뛰는 내내 무리한 운영에도. 근데 이번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저는 느껴지는 부분이 안쪽에 있는 2번만 시크릿 메모리와 4번 한라항우가 어느 정도 경합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번 시크릿 메모리는 절대로 모래를 맞았을 때 잘 뛰는 유형의 마필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앞선에 몰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한라항우도 선행이 아닌 입상은 지금까지 거둔 적이 없어서 두 마필 모두 밀고 나왔을 때는 경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포지션은 9번 모닝브라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9번 모닝브라보 그리고 5번 레이싱 갤러퍼 두 마필에 대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전개 초반 레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이뒤에 거의 도주에 가까운 선행맛 때문에 레이스가 하이 페이스가 이견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2번 시크릿 메모리와 4번 한라 황우가 스타트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선두권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시킵니다.
거기에 이제 6번 럭키아델이 이 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하기에 저는 6번 럭키아델을 이 중심마로 이제 강조를 드린 것이고요. 뭐 말씀하신 9번 모닝브라보 최근에 계속해서 하이페이스에 따라가는 전개로도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만 항상 이제 한 발이 부족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다 와서 이제 덜미가 잡혔는데 그 덜미 잡힌 상대가 영성스타였잖아요. 옆에 있는 10번 영성스타. 결정력이 뚜렷하게 보강이 되기 전까지는 아주 이제 좀 편하게 전개 운영을 해야지만 2위 이상의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여준 능력을 봐서는 아예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무언가 한 발 부족한 면모를 보여요. 그럼 모닝브라보 뭐 당일 컨디션 체크는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앞선의 빠른 흐름에 직전처럼 한 발 부족한 면모를 보일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다소 이제 아랫순위로 내려놓은 이유가 되겠고요. 5번 레이싱 갤러퍼는 그렇죠. 그 설명 잘 해주셨는데 앞선에 가담해서 무리한 전개 운영을 해서 무너지자 직전에는 당시 기승기수였던 조인건 기수가 철저하게 심한 배 참고 한 발 마지막에 써보려는 작전으로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질주성 변경을 하자 아예 앞선 마필을 따라잡지 못하는 아예 막판에도 걸음이 안 나오는 그런 아쉬운 전력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5번 레이싱 갤러퍼는 자, 좀 흐름이 느리고 초반에 수월하게 경합 없이 앞선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이 선에서 유리하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하이 페이스가 아닌 좀 느린 페이스의 전개를 앞선에서 수월하게 풀어낼 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에도 이제 혀 보정권 승인 장구를 재신청하고도 직전에 질주성 변경 과정에서도 아직까지 성과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앞선이 느리고 맞상대가 좀 약한 구도 또한 수월하게 앞선에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고편성에서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은가. 그래서 5번 이 레이싱 갤러퍼는 이번에 하이페이스 선두권도 강하고 뒷심 좋은 말들이 많은 구도에서는 아직은 경쟁력을 논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 역시 MC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과 비슷한 부분은 많은데 문제는 이제 중심마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6번 럭키아델 직전 전개 꼬이고도 뒷심 보여줬습니다. 게이트 내려와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해졌고 3번 유로캡틴은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온 말인데 직전에는 공백에 좀 적응 못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현 등급에서 이미 경쟁력 보여준 말이기 때문에 정상 주기 돌아왔고 헤백스의 뚜렷한 훈련 모습 보이는 만큼 가능성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번 한라항우 중심마로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출발이 좋지가 않아서 코너 전까지 1000m에서 코너 전까지 시종일관 추진해서 겨우 선행을 이제 밀고 나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 안배를 전혀 못했는데 본래의 어떤 선행 빠릿한 스타트만 받아낸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저는 백돌 위원과 마찬가지로 9번 모닝브라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직전 경주 한랑어가 선행을 나섰던 그 경주에서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초반에 보면 9번 모닝브라보가 가장 초반 스피드가 좋았는데 게이트 때문에 그냥 큰 추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전개를 하다 보니까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전 경주도 한랑우랑 또 똑같이 같이 출전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모닝브라보가 한랑우에게 초반 스피드가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이번 경주는 9번 모닝브라보가 앞선에서 한랑우의 중간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중심마로 좀 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머지 말들 중에서 복병이 될 수 있는 말 한 마리 여쭤보고 싶은데 12번 스타우먼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스피드에 너무 좀 치중된 말로 판단이 되고 지구력이 너무 떨어져서 1000m 기껏해야 1200m 정도에서만 경쟁력을 그나마 보여줬는데 이번에 어쨌든 거리가 줄어든 게 호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시종일관 그냥 힘을 안배를 못하고 힘을 써버리고 4코너 후에 그냥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번 경주가 말씀해 주셨지만 앞선 경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렷한 단거리 추입형 말이 보이지 않는 이 편성에서 12번 스타우먼의 추입 한 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복병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12번 스타우먼은 요 편성에서 명함을 들이밀기가 어렵다고 평가를 합니다. 16번 팀에서 단 한 번의 입상 전력도 없는 4세 앞말입니다. 한계치를 드러냈어요. 더군다나 앞선 스피드를 갖추고 있는 전력도 아니고 항상 후미에서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번 경기 선두 선입권도 강하고
추임마로서는 뭐 말씀하신 동의해 주신 3번 유로 캡틴이 월등하다고 봅니다. 게이트도 외곽 밀렸고 자리 잡기도 힘들고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을 최근에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는 12번 스타우먼은 이 편성에서 어려운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네, 부산 3경주는요. 하이페이스 단거리 선입권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 응수가 가능하고 약편성 만났습니다. 6번 럭키 아델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 단거리에서 꾸준한 경주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 있고요. 직전보다는 게이트 2점 또한 전개 2점 및 상태감 좋아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향 평가를 해야 될 마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중심권 가치가 있는 마필 한두가 있는 가운데 이 도전권들의 서열은 어떻게 될지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4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1300m로 치러지고 있고요. 빡빡하다는 느낌은 좀 있긴 한데 사실상 면밀히 따져본다라면은 능력 자체에 대한 기대치는 좀 드러났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줬던 그 마필을 중심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던 상승세의 전력들까지 또한 훈련 성과까지 좋았던 마필까지 포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자, 중심으로 말씀드려야 될 마필은 편성 우위죠. 9번 신라임 이소입니다. 데뷔 초부터도 순발력에 대한 강점은 충분히 보여왔던 전력이고요. 첫 입상 자체를 선행이 아닌 외선에서의 강한 선입 작전을 펼치면서 입상을 거뒀던 전력이에요. 승급전 자체의 빠른 페이스도 잘 경험을 했고 무엇보다 직전 1300m를 극복을 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은 가장 고무적인 모습이죠. 당시의 편성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이트 자체는 이제 안쪽에 있었지만 워낙에 순간 스피드가 좋았고 성장세가 좋은 라피도맨이란 마필이 외선에서 굉장히 빠르게 선두 레이스를 끌어냈어요. 선행 강공을 펼쳤고 하지만 기승을 했었던 조인건 기수가 페이스 안배의 조절에 실패를 하면서 거의 폭주성 선행이 돼버렸었죠. 거의 도주성. 코너 이후까지 너무 도망가는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좀 힘들긴 했었어요. 결국 그 무리한 운영 때문에 라피도맨은 직선에서 걸음이 무뎌졌고 2선에서 응수했던 신라임 유선은 끝까지 걸음을 지켜내면서 이기권을 수성했습니다. 빠른 레이스를 잘 따라갔다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컸던 모습이고요. 이번 레이스 자체는 직전보다 굉장히 한결 수월해진 선두권이죠. 오히려 직접적인 주도도 가능해졌어요. 회복세에 뚜렷한 거리 검증까지 마친 9번 신라임이 있어 여기서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착 도전권 안쪽에는 1번 고스트라이더 그리고 10번 용현, 7번 승리 스토리 관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주폭은 가지고 있는데 다만 마필 자체가 초반이 빠릿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하지만 게이트가 좋았던 2월달만 하더라도 1300m에 도전을 해서 파워터치가 이끌었던 하이페이스를 잘 따라가면서 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최근 스피드감이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직전의 경주는 게이트가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탈은 빨랐어요. 근데 이탈은 좋은데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게이트가 안으로 들어왔고 빠른 마필을 피했다라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임성실 기수 이제 금요경마에서 단일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4경주 이제 고스트라이더 한 마리만 기승을 하게 되면서 최선의 말머리를 준비했던 모습인데 훈련 성과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성장 가능성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될 마필 말씀을 드리겠고요. 10번마 용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모습이 장점이죠.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파괴력 있는 한 발은 아쉽지만 꾸준하게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스피드. 1300m의 이제 입상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 세 번의 경주를 뛰면서 1300 가능성을 보여왔던 마필인 만큼 성장세의 10번 용현도 같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3두의 틈을 노려볼 수 있다면 결국 훈련에서의 성과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7번 승리 스토리란 마필 자체가 1300m도 입상인 경험이 있고요. 1600m도 입상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전개적으로 좀 운도 따랐던 경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때의 가능성 이후로 계속 훈련에서의 변화를 모색해왔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에서는 상위군과의 훈련 성과라든가 마필 자체의 컨디션 자체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복병권의 마필로 좋아지고 있는 7번 승리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풀게이트 접전 빡빡해 보이지만 능력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전개 우위 9번 신라임 미소를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편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심마에 대한 생각 동일합니다. 9번 신라의 미소는 뭐 단연 여기서는 눈에 띄는 말입니다. 앞선에서 한 수 위의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빠른 말도 별로 없는 편성 만났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는 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저 역시 믿고 있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말들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는데 특히 안쪽에 있는 1번 고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도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속에 후미권 전개했는데 한 타이밍 빠른 인게이트 최적 선입 전개 가능해졌고 10번 용현 같은 경우도 뭐 빠른 말 없는 편성 만나서 앞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버틸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12번 BK 썬더라는 말은 언급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마을은 모래를 별로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모래를 맞다 보니까 이제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안쪽에 갇히는 전개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5마신 이상의 거리를 두고 따라갔는데 완전히 탄력이 죽어버렸습니다. 사건은 돌자마자 무너졌는데 이 마을은 2월 달에 모래를 피한 앞선 전개를 통해서 이미 현등급에서 굉장히 좋은 경쟁력을 현등급에서 입상을 거두면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12번 게이트 절대 불리하지 않다라고 보고 말씀드렸지만 빠른 말 별로 없는 편성 뭐 선행선입 앞선에서 자리만 잡아주면 뭐 1300m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예 언급 없으셨던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전의 경주 안쪽에서 이제 선두권 장악이 실패하고 뭐 전개가 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기승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데뷔 초부터 이 마필은 끄는 습성이 정말 심했던 마필입니다. 그 끄는 것 때문에 기승자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했었고 그 부분을 김철우 기수가 계속 잡아주면서 그 자체를 입상으로 연결시켰던 마필이었어요. 선두권을 편안하게 이제 힘안배를 해주는 조건에서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직전은 그런 레이스가 될 수가 없었죠. 최외곽이 분명히 이마필에게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래도 안 맞고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는 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쪽에서 선두권을 공략할 마필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데다가 마필 열악감 자체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안장 자체로 정동철 기수와의 호흡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훈련에서의 성과 자체도 좀 떨어져 보이는 이번의 구도에서는 BK 썬더가 입상권의 마필로 적합하다라고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 마필로서는 5번 BK 갬블, 12번 BK 썬더 등이 있는데 앞선에 나서는 2두의 마필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선두 2선에서 유리하게 응수할 9번 신라의 미소는 직전에 동거리를 선입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을 했듯이 이미 이 검증을 받은 전력이고 동거리 적응 능력도 배양한 마필이기에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 9번 신라의 미소는 중심권의 마필로 당연히 가치가 높은 마필이 되겠습니다. 10번 용현도 이번에 늘어난 1300m 거리 출전하지만 과거 동거리 경험을 해봤고요. 최근에 연달아 최단 거리 1000m 한 번은 선행, 직전에는 경합피해 선입 끈끈한 전력으로 입상을 했는데 선두권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가 가능한 10번 용현이 되겠죠. 1번 고스트라이더는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한 여건 속에 자리 못 잡고 그야말로 절전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안쪽 1번 게이트 배정받아 직전보다는 수월하게 내선에서 힘안배 선입전이 가능한 만큼 1번 고스트라이더 당연히 기대치를 가져봐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11번 커밍 어게인이 있습니다. 그동안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빠른 레이스를 경험을 해봤고요. 직전 경주는 시크릿 메모리 그리고 능력마저 라피도맨이 이끄는 페이스 전개가 어쩔 수 없이 쳐졌습니다만 직선에서 질풍같이 몰아치며 막판에 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시종 중위권에서는 모래를 맞고 전개 펼치면서도 막판에 진로가 열리자 종반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요 11번 커밍 어게인이 되겠는데 선행마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은 편성 구도 속에 요 11번 커밍 어게인도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충분히 한 발 올려붙일 수 있는 이 복병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백동일 의원 요 11번 커밍 어게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잘 봐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올려붙일 수 있는 복병권의 세력으로는 7번 승리 스토리하고 11번 커밍 어게인 두 마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훈련 성과가 7번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1번 커밍 어게인도 이제 5세 안말로 거의 걸음에 한계치는 나왔지만 계속 꾸준하게 주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전에도 외선에서 결국 매번 해왔던 것처럼 쳐져 있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발휘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모습인데 마방 자체에서는 단일 추천하면서 마방 의지를 좀 느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었고 주폭 자체는 분명히 통할 수 있다는 부분이 느껴지는 마필인 만큼 이 마필은 당연 상태 여부에 따라서 입상권에 가장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3위권의 마필로서는 7번 승리 스토리와 함께 경합을 해볼 수 있는 구도다 평가하겠습니다. 네, 부산 사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보입니다. 결정력까지 뚜렷이 보강된 연투기 대치 9번
신라의 미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오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부산 오경주는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금요 부산 경마의 혼전 양상 중에 한 가지 원인이 그 기복마들 간의 편성이 상당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산 오경주가 그야말로 6등급 부진한 마필들, 기복마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또한 다음 이어지는 부산 6경주도 이 부산 5경주와 동일한 6등급 1600m 편성이고 5경주, 6경주가 분할 편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 부진마 편성에서도 그래도 1등하는 마필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그 말이 어떤 말이 될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일단은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1600m 레이스입니다. 선두력의 강점을 지닌 말보다는 최근에 단거리 무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던 말들에게 그 말들 중에서 이번에 늘어난 거리 의도적으로 출전하는 부분,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자, 외곽의 12번 질주 여행입니다. 계속해서 단거리 레이스에서는 항상 전개쳐져 막판에 니즈마크 스포트로 여력만 남겼던 말인데 특히나 직전 경주는 12번 질주 여행이 출발은 좋았어요. 과거 늑발기가 있었지만 출발은 매끄럽게 나왔는데 당시 자리가 밀려 주춤했고요. 타마필에 밀려서 추돌 여파 때문에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중속발이 중위권 가담을 했고 직선에서도 제법 꾸준하게 뛰는 힘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와 이번 경주의 차이점을 보면은 12번 질주 여행은 직전보다는 거리가 늘었다는 부분 그리고 앞선이 느리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입상 기대치를 밝혀주는데 그야말로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12번 질주 여행에게는 이번에 국악 자급판과 망사 눈감의 승인 장규를 착용을 하고 나옵니다. 주행의 직진성 보강 및 만에 안에 있을 그 모래 민감성까지 차단하고 이번에 출전을 합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이 12번 질주 여행이 이 편성에서는 1600m 적정거리에다가 보여준 종반 뒷심이라면은 늘어난 1600m에서 이 12번 질주 여행의 선정 기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12번 질주 여행 중심권 마필 강조를 드리겠고요. 여기 6번 골드의 인연, 10번 부산 매직 그리고 8번 월드슬램을 말씀드릴 텐데 6번 골드의 인연은 그래도 직전에 1600m 도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입니다. 6번 골드의 인연 직전 경주 출발 후 추돌 여파에 있었고 인코스 모래 맞고 전개 펼쳤습니다만 직선 외곽 빼내서 진로가 열리자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습니다. 직전보다는 약체 편성에다가 앞선이 느린 구도 속에 6번 골드의 인연이 다시 한번 적정거리 1600m 드디어 입상 찬스를 맞이한 듯합니다. 6번 골드의 인연이 되겠고요. 여기에 10번 부산 매직이 역시 1600m 직전 경주 골드의 인연에 이어서 육착을 했는데 직전 당시 역시 초반 전기가 완전히 밀렸고 초반 순간 스피드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유형의 말이죠. 과거 늑발기도 있었고 어찌됐든 직전에 그래서 1600m 뛰면서 자리에 밀렸습니다만 역시 막판 탄력적인 걸음을 선보였던 만큼 10번 부산 매직도 이번에 앞선 약한 구도 속에 어차피 직선한 발 싸움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10번 부산 매직이 되겠고요. 여기에 최대 복병은 8번 월드슬램으로 보입니다. 직전 경주 과거에는 뭐 실적 처분도 있었고 늑발기가 좀 있었던 말인데 직전에 분명히요 8번 월드슬램이 초반에 발주가 좋아지면서 한 2선 정도 가담하며 앞선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출발 능력 좋아 추돌 여파도 있었지만 밀어서 선두 선입권에 가담을 했고 비록 코너에서부터 전개가 밀려나갔습니다만 이런 말들이요 8번 월드슬램 같은 말들이 이 편성에서는 어느 누가 내가 선행이다라고 자신할 수 없는 구도 속에 직전에 보여줬던 발주 이탈 능력과 선두 가담 능력이라면은 기습적으로도 선행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8번 월드슬램이 이번에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전개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최대 복병 전력으로 강조를 드립니다. 8번 월드슬램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국 부산 오경주는요 기복 부진마 편성 구도 속에 뒷심이 가장 뛰어나고 이번에 적절한 승인자구 착용으로 변화의 기대치가 높은 12번 질주 여행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듣기만 한 것 같네요. 정말 그만큼 이제 어려운 편성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편성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서울, 부산과 이제 제주를 통틀어서도 이렇게까지 혼전도가 어려운 편성은 많지는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리가 줄었다라면 그 레이스 전개를 따져가면서 유출을 한다던가 훈련이 좋다라면 훈련을 통해서라든가 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텐데 거리도 다 뛰어보기 힘든 1600에다가 훈련 성과도 딱 고만고만해요. 누가 더 강하다라고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참 어려운 구도라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구도로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저는 6번 골드의 인연은 이제 동의를 해보고 싶어요. 결국 이런 구도 자체에서는 뛰어본 마필, 그 거리를 맞춰본 마필들의 우세가 좀 더 점쳐지기 있기 때문에 직전 충돌 피해를 받고도 선입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을 개인적으로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10번 부산 매직 역시도 함께 뛰어주면서 거리에 대한 가능성과 힘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라서 이 이두 자체는 좀 동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언급 안 해주신 이두는 저는 질문을 드려볼 수밖에 없겠죠. 그 마필들을 이제 저는 반대로 선행권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본 중속 스피드가 좋아서 저는 말씀드릴 이 이두의 마필들이 선행권에 나설 확률이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 리치 원더풀이란 마필이 있는데 주행 심사 때도 강하게 몰아서 가담을 하긴 했지만 가담하는 스피드 자체 이후에도 끝까지 그 걸음을 지켜 나가는 그 맛은 있었던 마필이거든요. 아직까지 힘이 덜 차 있는 모습은 보였지만 체형이 좋아서 이렇게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은 구도에서는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인코스를 받고 나가버리면 그 중속을 바탕으로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았던 경주가 1600 거리이기 때문에 인코스 2점이면 충분히 휴식차고 난 1번 리치 원더풀의 잠재력 가능성 열어봐야 되지 않나 질문 드려보고 싶고 4번 투투 해머 같은 경우에는 1600m에서 어찌됐던 선두권 가세하면서 선행권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보여왔던 모습은 분명합니다. 게이트 자체도 또 빠른 마필이 없다라면 선행권을 욕심낼 수 있는 4번 투투 해머의 선행 가능성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번 리치 원더풀 4번 투투 해머에 대한 경쟁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어느 누구 하나가 선행을 원사이드로 나간다. 아직까지 현지 시점에서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경주예요. 저도 뭐 4번 투투해머 혹은 7번 맵시컬러, 8번 월드슬램 중에 이제 선행마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 1번 리치 원더풀은 주행 시작 때는 은근 선두력을 보였습니다만 직전 데뷔전 경주 1300m 레이스 늦발했잖아요. 늦발하고 초반 전개 완전히 처지고 모래를 맞아가면서 전개를 펼쳤죠. 아직은 이 거구의 체격인데 주행 자세가 다듬어지지 않은 듯해요. 아직 고개가 높은 단점이 포착이 되고 있고 이런 말들은 일본 리치 원더풀 같은 경우는 편하게 좀 선행을 나서주는 조건에 단거리 레이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모래 안 맞고 앞선에서 이 고개 높은 말들은 어쨌든 편하게 선행 나서서 단거리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고 이번에 중거리 1600m 레이스가 출발 후 직선관이 가장 길기 때문에 여타의 외측에 있는 말들과 계속해서 이제 경합을 하거나 혹은 외측의 말들이 덮쳐가지고 앞선을 장악해낼 수도 있는 구도이기 때문에 1번 리치 원더풀은 좀 주행 자세가 다듬어지고 편하게 선행 나선 조건에서 가능하지 않은가 싶고요. 4번 투투해머는 저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난 2월 15일부터 이제 망사농감의 승인 장구를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고 계속해서 선두력도 보강되고 있고 모래 민감성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 다소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4번 투투해머는 중위 외곽을 돌고 직선에서 걸음 무뎌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배정에 4번 투투해머가 요 편성에서 선두권을 수월하게 장악해낸다라면은 도전 가능한 복병 전력 가치가 있다. 요 4번 투투해머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말입니다. 네, 두 분 의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정말 혼전 편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없는데 6번 골드의 인연 정도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약편성 만난 만큼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1번 리치 원더풀 같은 경우에는 백동일 위원께서 언급하신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직전 데뷔전 한 번만 뛰어본 말인데 훈련 모습, 성장세가 분명히 느껴지는 그런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최적 선입 전개, 선행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주행 심사 시대에도 워낙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나온 기록이기 때문에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적 선입만 해줘도 얼마든지 뒷심발이 할 가능성이 있는 말로 판단합니다. 저는 중심마 두 마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엔 경주 구도를 보는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인데 저는 앞선 선행을 5번 초동료 수인이 나간다고 판단했습니다. 병력 없이 재정비 차원의 휴양을 다녀왔는데 그래서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3월 중순부터 정말 꾸준하게 훈련을 이 경주를 대비해서 받아왔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심찬 모습이 아주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단독 선행이 매우 유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편성 만난 이편성 이번 경주 충분히 통할 수 있다라고 자기 페이스로 이끌어가면 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옆에서 뛸 수 있는 말을 전 7번 맵시컬러라고 봤는데, 이 말은 이제 모래에 워낙 예민해서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경주력의 차이가 큽니다. 2월 달에 영광의 포스라는 강력한 승급한 말과 함께 뛴 경주에서 이미 입상을 차지했던 말인데, 그 당시에 모래 안 맞는 외곽 전개 잘 해냈고, 12월 29일 같은 경우는 비록 모래 안 맞는 외곽 전개를 하긴 했는데, 그때는 거의 사행하다 싶을 정도로 안쪽에 너무 많은 말들을 놓고 심하게 외곽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외곽으로 심하게 전개하는 경우를 거의 보기가 드문 정도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너졌을 뿐 나머지 1월 18일과 3월 1일 부진했었던 경주는 모두 다 안쪽에서 펜스 옆에서 모래 맞으면서 완전 갇혀버렸을 때입니다. 이번 경주 앞선에서 띄워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현등급 입상까지 거둔 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두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초동 여신과 7번 메시 컬러 공이 이편성에서는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말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5번 초동 여신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거리보다는 단거리에서나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말로 보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뭐 빠른 페이스에 뭐 따라가며 혹은 전개를 펼쳤는데 항상 뭐 앞선에 자리하지도 못하고, 물론 최근에 4번의 경주, 데뷔 후 4번의 경주가 모두 앞선이 강하고 빠른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 늘어난 1600m 거리, 만에 하나 뭐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죠. 선행을 나선다 한들 중거리까지 일선할 수 있는 그 스태미너를 갖췄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요. 7번 메시컬러는 직전에 2선 인코스에서 최적화된 전개를 펼쳤는데 그 모래도 뭐 심하게 맞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그 전 경주는 선행 강공작전 1300m 입상했지만, 지금 메시컬러가 아주 편하게 뭐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라면은 이 1600m 뭐 일말의 가능성은 뭐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요편성에서 여타의 마필들 제쳐내고 선두 장악에 나설 공사는 나설 공산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편성은요, 어찌 보면은 선두권이 약하기 때문에 뒷심 좋은 마필에게 이 입상 찬스가 돌아가기에 말씀해 주신 선두권 유리한 전개가 가능해 보이는 5번 초동 여신과 7번 메시컬러는 다소간 차후에 내린 단거리 1200, 1300m에서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 1600m는 어찌됐든 늘어난 거리에서는 뭐 본인의 스피디한 걸음이나 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적정 거리가 아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5번과 7번은 요편성에서 어려운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렵네요, 진짜. 부산 오경주는요, 뒷선에서 확연하게 걸음을 선보일 수 있는 추임 마필에게 점수를 주겠습니다. 12번 질주 여행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600m 국산 6등급 13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5경주에 이어서 6경주 분할 편성이죠. 6등급 부진마들의 중거리 1600m 레이스입니다. 역시 절대 강자가 보이지 않네요. 상당히 혼전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내용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6경주 제가 준비했습니다. 뭐 직전 5경주에 못지않은 정말 혼전 편성, 약편성인데 굉장한 혼전 경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강자를 찾아낼 수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유리한 말을 찾아내는 경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번 우승지킴이란 말을 나머지 말들보다 가능성 높은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피드보단 지구력에 강점이 있는 주행 습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따라서 늘어난 거리가 우선 유리한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유력하다는 부분이 가장 이번 경주에서 7번 우승지킴이에게 손을 들어준 이유인데, 이번 경주가 약편성이란 뜻은 결국엔 앞선에서 스피드가 좋은 말들이 별로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앞선에서 경합을 펼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진 말들도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모두 다 앞선에서 버티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구도이기 때문에 경합 없이 앞선에 자리 잡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이 편성에서 선행을 나서는 말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7번 우승지킴이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로 이끈다면 약편성에서만큼은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전할 말은 9번 가속불꽃인데 직전에 정말 극심한 외곽 전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걸음을 지키면서 무너지지 않는 모습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직전 경주 성적은 썩 좋지 않았지만 그 전 경주에 비해서 분명히 성장한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이번 경주 빠른 말 없는 편성 다시 한번 이 말이 원하는 앞선 선입 전개 다시 한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직전과는 다르게 전개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1번 투투캠틴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이번 경주에서 빠른 말이 7번 우승지킴이를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따라서 11번 투투캡틴도 약편성에서 앞선에서 자리 잡는다면 다른 말들보다 분명히 더 전개상의 유리함 우선순위를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험 없는 경주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4번 영봉산 같은 경우는 직전에 흐름이 너무 안 맞아서 고전을 했는데 3월 경주 1600m에서 자기 걸음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가능성 보여준 만큼 그 당시의 편성에 비하면 이번 경주 많이 약해졌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을 합니다. 정리하면 약편성 속에서 가장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는 7번 우승지킴이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잘만 들었습니다. 육경주도 이제 분할이 돼서 보는 시각 차이가 굉장히 또 심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단을 했고요. 뭐 최성진 의원님과 함께 보는 마필은 분명히 있는데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질문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뭐 7번만 이제 우승지키비가 선행을 갈 확률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마필은 최근의 모습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거지 스피드가 없었던 게 없는 마필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선행을 갔을 때의 모습은 좀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 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켜보고 있고요. 4번 영봉상도 직전에 약간 충돌받고 운영이 좀 쉽지 않았다는 부분을 감안을 하면 선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두와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번 히든보이라는 마필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마필은 18년도 7월달에 주행 심사를 통과를 했었던 마필인데 그 위에 종자고령 때문에 데뷔가 좀 많이 늦어졌던 전력이죠. 19년 1월에 다시 한번 통과를 했고 그 과정 속에 마방 이적도 있었었고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는 힘이 덜 차 있는 모습에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직전 1000m 자체에서 외선에서 이탈도 좋았던 모습에 자리를 못 잡고도 마지막 올려붙이는 걸음의 여유는 상당했다고 좀 느껴졌던 마필입니다. 힘이 붙고 있는 과정이라서 현대급에서의 이제 기복이 많은 마필들 상대라면은 오히려 실전 경험이 좀 낮은 보여줄 걸음이 많은 10번만 히든보이를 가장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 부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7번만 우승지킴이가 무조건적인 선행을 성공했을 때의 조건을 따져본다면 높게 평가하는데 이마필이 선행 못 갔을 때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잘못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함께 붙어있는 8번만 카린이 이미 동거리에서 선행력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카린이란 마필 자체가 직전에 3번 게이트였거든요. 예측에서 추진 없이 선행 가려고 했다기보다 마필을 가는 데라만 뒀음에도 불구하고 선두권을 장악하는 스피드를 보였어요. 그럼 이미 1600의 선행을 가봤던 카린이 더 욕심을 내서 선행을 가버리게 된다면 더 버틸 가능성, 우승지킴이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우선 8번 카린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강한 추진 속에 선행을 나섰다기보단 가는 대로 갔는데 선행을 나서진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막판에 완전히 무너졌고 이 말이 적극적으로 선행을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말이 지구력에 대한 어떤 자신이 확실하게 없어서 그래서 앞선에 나갔다가 막판에 무뎌질 가능성 때문에 차분히 힘 안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전개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어쨌든 앞에 나가서 또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직전 경주 결국에는 막판에 굉장히 무뎌져서 큰 착차로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선행을 나서는 작전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7번 우승지킴이가 또 그동안에 보여준 초반 스피드 자체가 직전 경주만큼은 뭐 카린이 좀 빨랐지만 그 전 경주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또 7번 우승지킴이보다 안쪽에 있는 말들 중에 빠른 말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변이 없는 한 7번 우승지킴이가 사실 선행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마번을 좀 설정을 했고 또 언급해 주셨던 10번 히든보이 같은 경우는 잠재력 높은 말로 저 역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월 20일에 직전 경주 보여줬던 어떤 추임력 굉장히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자기 어떤 걸음만 유지하다가 막판에 최선 추진을 가해서 추임력을 발휘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경주
지난주와 그 전점 경주를 보면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붙어줄 경우에는 굉장히 무뎌지는 결국에 아직도 조금 불안 요소가 많은 말로 저는 판단을 했고 결국 이번 경주 1600m에서도 초반에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릴 경우에는 막판에 무뎌질 가능성이 또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후미 추입을 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그럴 경우에 과연 입상까지가 장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번 경주를 통해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말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 잠깐만요. 짧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8번 카린 자체가 지구력의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잡고서 갔던 건 맞아요. 근데 7번 웃음 지킴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0m를 극복을 못해서 늘어난 1300에서 계속 의도적으로 따라가려고 노력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지금 1600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7번 우승지킴이와 8번 카린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중에 어떤 마리 선행을 나설지를 판단을 우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는 게이트가 안쪽에 있는 말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 다 선행 의지가 정말 강하게 있지 않는다면 7번 우승지킴이가 선행 가능성이 그동안 보여준 초반 스피드도 앞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행 갈 가능성도 높고 또 어쨌든 8번 카린 같은 경우는 1600m에서 직전 경주 동거리에서 이미 앞에 나가서 무너진 경험이 있고 7번 우승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선행을 나서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선행 욕심이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결국은 기수가 선택을 하겠죠. 분명 그 기복 부진마 편성에서 앞선에서 페이스 안배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는 경주 전개. 부진마 편성의 선행 조건은 분명 유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경주 거리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8번 카리는 선행을 나섰습니다만 압박받고 완전 무너졌고 7번 우승지킴이는 최단 거리에서도 계속해서 무너진 직전 1300이었습니다만 과연 요 편성에서 선행마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 듯합니다. 자, 6번 백두장수가 출발이 매끄럽지 못한 단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어느 정도 출발은 잘 나오고 있고 출발 능력은 좋아졌고 직전에 하이페이스 1300 외선 후미에서 막판에 올려보셨습니다만 늦었죠. 역시 이런 말들이 늘어난 거리에서 이 1600m 거리 출발은 직선거리 가장 길기 때문에 초반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말들도 3코너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직선 싸움이고 6번 백두장수도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올려붙일 수 있는 뒷심을 갖고 있습니다. 6번 백두장수가 되겠고 10번 히든보이도 직전에 최단거리 어쩔 수 없는 늦추입이라 착순권에 머물렀습니다만 대폭 늘어난 거리에서는 10번 히든보이가 한 발 더 쏘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자, 일단 최성진 의원 6번 백두장수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뒷심도 좋고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6번 백두장수는 사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5도의 마지막으로 배치한 말입니다. 6번 백두장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뚜렷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지만 계속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드렸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편성인데 혼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개상의 우위를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고 그런 전개를 해낸다는 것은 결국엔 경합 없는 앞선 전개 이게 가장 이 편성에서는 우선 확실한 무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6번 백두장수는 기본적으로 초반 스피드 자체가 좀 떨어져서 추입 전개를 하는 말이기 때문에 과연 경합 없이 앞선 전개를 하는 선행 선입권 말들이 모조리 무너지면서 6번 백두장수가 올라올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6번 백두장수가 한 타이밍 빠른 또 선입 전개를 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 열어두고 당일 상태까지 체크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 저희 썰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할 정도로 어려운 경주입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앞선 나설 마필 중에서는 7번 우승 지킴이, 뒷심 좋은 마필 중에서는 6번 백두장수 그리고 10번 히든보이 저희 3두 마필 우선 강조드리고요.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후반 승리에 방점을 찍어드릴 부산 7경주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능력 우위에 충만은 서 있습니다. 도전권 서열을 가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능력 우위 5번 영성 파이팅이죠.
연전 연투를 연승을 이어가다가 직전 경주는 워낙에 상대가 강했습니다. 직전에 5번 영성 파이팅은 당시 레이스 자체가 케라 컵마일 대상 경주였죠. 3관마 첫 관문에서 너무나 아쉬운 착승권에 머물렀습니다만 당연히 상대가 너무 강했다라는 평가고 이번에 일반 편성입니다. 부담 중량도 54, 직전 케라 컵마일 대상 경주보다 3kg가 내렸고 이번에 실질적인 4등급 승급전 무대이긴 합니다만 이미 단거리와 중거리에서 뛰어난 경주 운영력으로 연승 가도를 달렸던 말이기에 이번에 적정거리 1600m 5번 영성 파이팅 편성 혹이 만난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5번 영성 파이팅을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경주입니다. 자, 안쪽에 2번 알파킹이지, 3번 글로벌 일주 등이 있고 19번 슈퍼스타 존이 있습니다. 9번 슈퍼스타 존은 작년 1월과 2월에 이 1600m를 연투했던 말이에요. 작년 1월에는 선행 강공 약전, 작년 2월에는 연투할 때 따라가며 2차. 자, 흐름 레이스를 앞선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영을 하면서 이미 1600m 동거리를 검증받은 전력인데 한동안 좀 부진했고 기복을 보였습니다만 늦발기도 발생했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직전 경주 역시 반대포 늦발 이후에도 후미에서 전개 펼치며 3코너 전에 인코스 가담 직선 빼내서 3차까지 올려붙였단 말입니다. 당시 편성이 2번보다는 살짝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9번 슈퍼스타존은 역편성에서는 충분히 초반 자리 잡기에도 상당히 수월해진 가운데 최소한 3선 외선에서 전개 운영을 하면서 직전에도 종반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보인 만큼 충분히 올려붙일 수 있는 직전의 3차기 아쉬움을 만회할 9번 슈퍼스타 존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알파킹 이즈는 제가 직전 경주 중심말을 강조드렸고 너끈히 우승을 했던 말이죠. 직전 당시 중위권 힘한배에 있고 최적 전개 코너에서 격차 좁히며 특급 기수 멀로 기수의 이제 서울에서 부산의 원종원 멀로 기수가 아주 전개를 잘 풀어냈던 전력인데 이번에 부증 살짝 올랐지만 워낙에도 뒷심에 있어서는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한번 올라온 걸음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2번 알파킹 이지고요. 3번 글로벌 질주가 역시 단거리 경쟁력을 선보였던 말인데 늦발 아키박 때문에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직전에는 공백 이후 출전 역시 직전에도 한 1초쯤 늦발하고 초반 페이스를 판단착오로 했습니다. 아예 초반에 최후미에서 전개 운영을 했고 직선에서 올려붙였습니다만 늦었죠. 직선에서 또한 추진 동작 미흡한 부분을 보이며 당시 기승 기수였던 리차드 기수가 기승 전개 4일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정상 주기 왔고요. 정상 전개라면은 어차피 초반엔 좀 흠이 처지겠습니다만 직선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심각한 늦발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뒷심 좋은 3번 글로벌 질주의 역습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자, 부산 7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일반 편성에서는 능력 우위를 충분히 선보일 수 있습니다. 전개까지 앞선에서 가능하잖아요. 5번 영성 파이팅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당일 옥석을 정확히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추천 경주 좋은 결과 예측이 되고 응원 강하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번 영성 파이팅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거 동의합니다. 연속 승급이지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직전에 대상 경주 자체에서 당시 안쪽에서는 1번이, 중간에서는 5번이, 내외에서는 사행을 하면서 중간에 있던 마필들이 가에 낑겨서 이제 샌드위치가 되면서 그 피해를 영성 파이팅이 고스란히 받으면서 전개가 꼬였는데도 마지막에 올라붙였던 그 걸음이라면 선행권도 나설 수 있는 영성 파이팅은 여기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 2번 알파킹이지 높아진 부중이지만 상대들도 부중이 높다는 점은 여전히 가치가 있어 보이고 9번 슈퍼스타존 모래를 맞으면 좀 덜 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은 되지만 그 주폭 자체는 직전에도 많이 변화를 보였다는 거 동의를 합니다. 결국 저도 이제 영성 파이팅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 후순위에서 동일하는 부분은 영성 파이팅이 저는 앞선에 나가서 모든 어설픈 선입견한 마필들을 정리해 줄 거라고 저희 시도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끝걸음에서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함께 응수할 수 있는 10번만 돌아온 신세대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도 이제 데뷔 이전 만에 3위권을 차지하면서 주폭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 이의 흐름에서는 생각보다 그 초반의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하면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태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직전 역시도 마필이 안으로 기대면서 운영이 좀 실패를 했던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지 정상적인 발주 선입권 이후에 한발 싸움이라면 이 10번만 돌아온 시대의 잠재력과 의지도 읽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0번 돌아온 신세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돌아온 포경선, 돌아온 신세대,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마명인데요. 10번 돌아온 신세대도 그래 데뷔 초부터 좀 관심을 가졌던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경쟁력을 논하기에 좀 다소 아쉬운 게 지난 3월 20일 경주 1600m 거리에서는 당시 좀 많은 주목을 받았죠. 좀 서두르니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고 직전에는 트로피 특별 경주의 뭐 강한 상대 구도였습니다만 역시 자리 못 잡고 이렇다 할 걸음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될 주행 자세라 보고 있고요. 힘쓰는 포인트의 구간별 숙지도가 확실하게 초반에 힘쓰느냐 아니면은 참고 한 발 마지막에 몰았을 때 걸음이 나오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결정력이 있는 그 걸음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강편성 구도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MC께서 선정한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해 주신 만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5번 영성 파이팅, 그리고 나머지 말들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게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복병 한 마리가 출전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딱 그 말 한 마리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6번 투펠로입니다. 지금 이 말이 3등급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m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이제 워낙 강편성 속에서 부진했고 특히 제가 판단할 때는 2월 3일 경주 이후에 물론 2월 3일은 1800m 경주였습니다. 이 말의 부마 같은 형제말들 보면 펄린, 골든블랙 등 단거리형 말들인데 이 말도 1800은 너무 어려운 거리고 1600m까지는 이미 우승한 경험도 있을 정도로 가능성 있는 말인데 감기 증상을 너무 심하게 앓고 컨디션이 완전히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된 모습, 훈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까지 훨씬 약해졌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선입형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번 투펠로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6번 투펠러가 편성이 직전보다 약해진 부분은 이번에 강급돼가지고 그렇죠. 4등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강급된 만큼 부담 중량은 5kg나 대폭 올랐습니다. 요 4등급 강급된 편성이라도 현등급 강자들이 질비한 편성이기 때문에 편성이 강하고 부담 중량까지 오른 마당에 강급 전에 바로 능력을 보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부산 7경주는요. 편성 호기, 능력 우위, 전개 유리하죠. 5번 영성 파이팅을 중심으로 도전권들 적정거리 출전 의지 강하고 상태감 좋은 말로 엄선해서 당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국산 3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8도 단순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도전 가능한 전력들의 능력 편차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접전 레이스로 예측되는 이 8경주는요. 최성진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 구도가 명확한 데다가 훈련 시 눈에 띄는 말까지 출전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말이 여건까지 유리해졌습니다. 따라서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1번 영광의 신화가 이번 경주 강조드릴 말입니다. 스피드에 매우 치중된 경주력을 가지고 있는 스피드형 말인데 1200m까지가 적정거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는 썩 좋지 않아서 추입형 전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 컨디션 올라오면서 가능성 있는 모습 보여줬고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2등급 점핑 출전에도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 컨디션 조절차 단기 휴양을 다녀오고 이번 경주를 굉장히 준비를 해왔는데 4월부터 훈련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컨디션 매우 좋고 모래 예민한 말들 투성인데다가 이번 경주 편성까지 단촐해서 최적 선입 전개가 매우 유력한 편성까지 잘 만났습니다. 장점이 스피드 발휘에서 직선 결승주로 해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전할 말은 3번 스팟, 5번 호크킹, 2번 월드러브 이런 말들이 눈에 띄는데 3번 스팟은 스피드에 비해 지구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거의 도주성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나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 이번 경주 선행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3등급에서 이미 우승까지 경험한 말인 만큼 게이트 이점이라면 강하게 선행 버티기 노릴 것이고 5번 호크킹은 최근 양호한 컨디션으로 경주력 10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이번 경주도 직전에 강자를 따라가면서도 어쨌든 2착을 버텨냈습니다. 높이 평가할 만하고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러브 7세의 고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가장 양호한 훈련 모습 이번 경주 앞두고 보여주고 있는 만큼 3등급 강극된 이번 편성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말로 판단합니다. 정리하면 상태 매우 양호하고 정계 이점까지 얻은 1번 영광의 신화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단촐한 구도지만 은근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경주인 것 같아요. 당일 인기도에서는 오브마 호크킹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저는 이제 훈련 상태가 좋아 보여서 그 마피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고 1번 영광의 신화 같은 경우에 사실 직전에 이제 점핑성 출전이었었죠. 2등급이었으니까 그 레이스에서 저 정도의 모습은 잘 뛰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해보고 싶습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경주를 판단이 됩니다. 3번 스팟도 선두권, 5번 호크킹은 뭐 선행은 아니더라도 모래 좀 덜 맞고 뛰어주면 잘 뛰어주는 마필인 것도 분명하고요.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마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아예 언급이 없으셔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8번마 창공입니다. 창공이란 마필 자체는 데뷔 초부터도 선행을 가야 됐던 마필이거든요. 선행 못 갔던 레이스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던 마필이어서 사실상 2월 달에 입상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라웠었어요. 외곽 12번에서 선두권 장악 못하고 불리한 외선을 돌았는데 마필 자체가 마방 이적 이후부터는 계속 좋아지면서 변화가 좀 뚜렷해지는 모습이에요. 이번 경주도 게이트가 외곽이지만 오히려 이 마필 역시도 모래를 덜 맞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곽 선입이 가능해진 8번 창공으로서도 이번 경주 아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이 마필은 배제하신 이유, 훈련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배제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8번 창공 같은 경우 2월 달에 선행 못 나간 상황에서 선전했다는 부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경주 편성 4등급 편성이었고 이후에 승급전 사실 직전 경주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좋은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선에 못 나서고 선입전개로 가능성은 보여주는 건 높이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3등급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번 경주 최외곽 게이트에서 앞선에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말이 한 두세 마리 정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착순권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에 2등급 점핑 출전에서 강한 상대 구도에서도 가능성이 엿보였던 1번 영광의 신화가 재편성 들어와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해 보이는 구도입니다. 5번 호커킹은 발주가 과거에 상습적인 출발 불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교정됐고 최근에 좋은 능력 보이죠. 3번 스팟, 여기 4번 한월공주도 직전에 경합선두 레이스로 1400m 무너진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에 적정거리 1200으로 보입니다. 최성진 의원요, 4번 한월공주가 이번 편성에서 아예 선두 장악에 나선다라면은 이 버틀공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4번 한월공주가 사실 이 편성에서는 앞선을 장악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3번 스팟이라는 말이 도주 일변도에 굉장히 빠른 선행형 말이기 때문에 5번 호크킹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4번 한월공주는 선행 말이라기보단 모래를 싫어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래 안 맞는 추입 전개를 했을 경우에 1월 4일처럼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당일 상태 체크를 해서 추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잘 판단을 해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는요. 자, 재편성 들어왔고요. 전개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죠. 1번 영광의 신화를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단순한 편성이지만 은근히 다수의 도전 가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9경주고요. 경주거리 1200m, 혼합이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라스트 9경주 백동일 의원이 방송 추천 경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이페이스가 예견되고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말들이 상당수가 있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 모색하며 또한 능력 의를 이번에도 발휘할 수 있는 말이 한두가 눈에 띄네요. 자, 도전 세력들은 어떤 말들이 존재할지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후반부 9경주 마무리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 능력 상승세의 마필 한두가 출전하고 있는데 그 마필을 필두로 풀어나간다 할지라도 후차권 자체도 상당히 난타전이 될 수 있는 구도예요. 당일 그 전광판 자체도 상당히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 구도이긴 한데 이 마필이 출전할 만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경주입니다. 바로 1번은 블루치퍼가 되겠죠. 31조에서 시작을 했어요. 31조에 시작을 해서 데뷔 전 괴력의 스피드를 보였었고 이후 도민일보배에서 꼴등을 차지합니다. 이후의 경주에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승을 거두는데
이제 휴양을 다녀오게 됐죠. 뭐 크게 병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뭐 감각이 약간의 파행 정도였었는데 장기 휴양을 다녀오면서 거의 1년 반이었죠.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긴 휴양을 다녀오면서도 직전의 경주에서 상태는 분명히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태 자체가 좀 만만치 않았다는 판단이어서 최외곽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한 번쯤에 검증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너무 괴력의 모습을 보여주죠. 외곽에서 초반에 발주가 매끄럽게 나오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스피드를 보이면서 장악을 해냈고 13마 진짜 낙승을 거둡니다. 이미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모습을 입증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 2등급 승급제를 맞이하지만 이 코스에서 선두권 공략에 못 나설 이유가 없는 블루치퍼는 여기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후차권 도전권이 문제입니다. 블루치퍼가 선행권을 레이스를 끌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선행권에 어떤 마필이 포진되어 있느냐를 고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 마필들이 바로 3번마 우승 환호가 될 거고 2번 담양 태양 그리고 9번마 탱기바이트의 이제 3두간의 경합이 좀 예상이 됩니다. 3번 우승관우는 전형적인 선행권의 마필이지만 따라가는 전개도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 마필이기도 하죠. 직전에 1등급 거의 뭐 점핑성 출전을 거두면서 그 흐름을 가볍게 외선에서 이탈을 보이고도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가능성 충분히 보였어요. 1200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의 상태 조건 좋아진 모습이라면 가능성 충분하고요. 2번마 담양태양의 능력 자체는 출중하죠. 천보골절 때문에 좀 휴양이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훈련 상태 전혀 이상 없는 또 재검대 모습도 여유가 좋아진 이 모습은 이 단거리에서 통할 수 있는 전력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고마 탱이바이트는 1600m에 도전을 해서 두 번이나 이제 능력 부진 실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2개월 처분을 받았었고 한 번은 1800이었죠. 그때는 이제 능력 부진 실격을 받았는데 당일 왼다리 좀 저름이 좀 확인이 돼서 실격 처분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마필 자체가 걸음이 터져버렸어요. 거의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직전의 경주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혼합 외삼마필과의 경쟁이기도 했지만 2주 만에 출전해서 훈련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훈련을 하지 않고 나왔던 상황에서 이 우승이었다는 것이 이 마필의 최근의 걸음이었다는 것은 1200m 어떤 흐름도 견뎌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마필의 성장세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괴력의 모습으로 돌아온 강자 자기만의 잠재력을 입증해주고 있는 1번마 블루치퍼를 중심으로 3두 안에서도 정리를 드릴 최선의 압축 약속들 오늘의 구경주입니다. 네, 백돌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하겠습니다. 뭐 언급해 주신 대로 1번 블루치퍼는 워낙 능력 자체가 탁월한 말이라서 이 말이 19조로 이적을 작년 초에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경주에 출전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출전 한번 하려다가 또 왼쪽 다리가 약간 안 좋았는데 그거를 또 완벽하게 다듬은 다음에 출전하려고 정말 오랜 시간 공들였고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직전경은 출전했고 뭐 직전경주 우승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등급 단거리만큼은 대상경주에서도 통할 수 있는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우승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말들 언급해 주신 말들의 가능성 높은 가운데 그 팀을 노릴 말 7번 아주 최강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직전 경주의 입상 우연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들과 다르게 모래를 잘 맞고 따라가면서도 최적 전개 후에 뒷심발이가 되는 도주성 전개에서 이제는 선취평 전개로 완전히 주행 속성을 변경했는데 문제는 1등급에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워낙 1등급 강자들 틈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 2등급 드디어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 상태도 여전히 양호합니다. 이번 경주 1번 블루치퍼를 앞선 보내놓고 차분한 선입전개라면 직선에서의 뒷심발이 가능 경쟁력 충분하다고 보는데 7번 아주 최강의 가능성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 아주 최강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강급되고 나서도 단거리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거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직전의 경주는요. 마펠 자체가 최적의 전개를 끌어낼 수 있는 호조건을 만났던 편성이었던 것은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도 거의 쥐어짜면서 상대와 경합을 하면서 겨우 이겼던 그 부분 자체가 조금은 내 마음에 걸립니다. 부중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 레이스 흐름 자체가 직전만큼 편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그 단점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개 조건이 분명히 밀리는 구도라서 당일 상태가 정말 최상이 아니라면 연투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1번 블루치퍼는 정말 직전에 괴물 같은 능력을 선보였죠. 13마 신차 압승. 직전에 레이팅이 65였는데 직전에 13마 신차 압승으로 79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입상하면은 다음에 1등급입니다. 센 말이에요. 1번 이 블루치퍼는 당연히 승급전 무대에서도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보입니다. 자, 여기 뭐 2번 담양태양, 3번 우승 환호 등등 잘 말씀해 주셨고요. 선두권 2선이 경합 몰락 시 올려붙일 수 있는 복병 전력이 5번 슈퍼스톰으로 보입니다. 과거
코너에서 기대는 악벽도 선보였단 말이고 단거리에서 이제 추임마로 거듭나고 있는 전력이고요. 직전에 후미 외곽을 그렇게 무리하게 돌고도 막판에 가장 탄력적인 걸음의 여력을 보였습니다. 직전에도 한 박자 빠른 스퍼트였으면 분명 입상했을 텐데. 자, 5번 슈퍼스톰이 선두 선위권, 선행은 뭐 1번 블루치퍼 무너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이 선이 경험으로 무너질 때 5번 슈퍼스톰이 막판에 한 발 역습 가능한 추임마로 보는데 백동일 위원, 이 5번 슈퍼스톰의 막판 역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습성 자체가 추위권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직전에 이제 초반에 점프 받고 나왔거든요. 정상적인 발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미권에서 이제 올려붙이면서 3위권을 차지했는데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마필 자체가 계속해서 구절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전에 경주 이후에도 다시 한번 4월 중순에 구절음이 발생을 하면서 훈련의 강도를 많이 높이질 못했다는 것은 못내 좀 가슴에 걸립니다. 뚜렷하게 한 발 좋은 추임력이라기보다는 편성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3위권의 마필로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입상권의 자체의 마필로 기대를 걸기에는 최근의 변화가 좀 미흡해 보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부산 라스트 구경주는요. 정말 괴력의 소유자죠. 승급전도 문제없다. 1번 블루치퍼를 중심으로 공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상당히 난해합니다. 너도 나도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후착 구도를 백동일 위원이 옥석을 가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부산의 마지막 경주 백동일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2주차 부산 경마 모든 해설을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저희가 1경주부터 9경주까지 모조리 해설해드렸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편성, 기복마 편성, 이구마 편성, 다채로운 편성이 준비되어 있는 2주차 부산 경마입니다. 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이 부산 경마이니만큼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뭐 인기마는 물론이고요. 적재적소 복병 전략들 잘 메모하셨다가 당일 잘 활용해 보신다면 충분한 즐거움을 얻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경마를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마음을 잘 다스리셔가지고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